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껴 쓴다고 정말 아껴 썼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는 걸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번 달은 정말 아껴 썼는데, 왜 돈이 이렇게 없지? 조금만 쓰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카드값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 참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거예요. 젊을 때는 조금 아껴야겠다 생각하며 생활했는데 노년에 와서 보니 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죠.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노후 파탄을 부르는 소비 습관 5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나는 아껴 썼는데 왜 가난할까?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습관과 지출 패턴을 자연스럽게 다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단순한 돈 절약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노후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내 소비 패턴 정말 괜찮은가? 스스로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껴 쓰면서도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첫 번째 소비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불필요한 소액 지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한 잔, 간식 하나, 담배 한 갑, 편의점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작은 물건. 이런 작은 지출,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별거 아니네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산다고 해봅시다. 한 달이면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이에요. 이 금액이면 작은 여행 한 번 다녀올 수도 있고 생활비 일부를 아낄 수도 있죠. 간식, 담배, 편의점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번 사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소액들이 쌓이면 한 달 생활비를 깎아먹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 정도야 괜찮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제가 아는 김할머니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매일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셨어요. 하루 한 잔 정도야 하셨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 한 달에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이 커피 값으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매일 편의점에서 과자, 음료, 간단한 생활용품까지 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쓰는 돈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깜짝 놀라셨죠. 이런 습관은 대부분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이 따라붙으면 더 심해집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커피라도 사야지. 기분 전환으로 간식 하나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새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그렇다고 마음껏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 팁 하나 드릴게요. 1. 하루에 쓰는 소액이라도 적어보기. 작은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커피 3,000원, 간식 2,000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일 기록하면 자신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불필요한 습관 체크리스트 작성. 매일 반복하는 소비 중 꼭 필요한지 없어도 되는지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커피는 집에서 타서 마셔도 되는지, 편의점 간식은 꼭 필요한지 체크합니다. 3. 작은 목표 설정. 커피는 주 3회로 줄인다. 간식은 하루 1번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한 달, 1년이면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공감할 점은 이런 습관은 바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기록하는 것조차 귀찮고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조금씩 줄이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절약이 됩니다. 자, 지금 내 손에서 나가는 작은 돈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 지출일까? 한 달 뒤 내가 이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액 지출 습관은 노후 재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하루 작은 돈을 조금씩 줄이고 기록하는 습관, 이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TV나 냉장고, 운동기구를 살 때 카드로 나눠서 결제한 경험 있으신가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보면 노후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제가 아는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TV를 바꾸고 싶어서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넣었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4만 원 정도라 부담이 별로 안 되는 듯 했죠. 그런데 거기에 또 냉장고, 운동기구, 작은 가전제품 몇 개를 할부로 구매하다 보니 매달 카드 대금이 30만 원이 넘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야 괜찮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보면 식비, 약가, 공과금, 기타 생활비까지 다 합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할부로 산 물건은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자와 연체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통장을 확인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한 달에 몇만 원만 내면 되니까 괜찮겠지. 이런 심리 때문에 무심코 할부를 늘리게 되고 장기적으로 노후 자산이 잠식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운동기구를 24개월 할부로 끊었어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체가 조금 발생하면서 이자와 연체료가 합쳐져 매달 5만 원이 나가더랍니다. 결국 2년 동안 원래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게 되었고 그 돈은 사실 노후 준비 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금액이었죠.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거나 할부 카드 연체 관련 감각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작은 월 납부금에 안심하다가 장기적으로 자산이 잠식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할부 점검입니다. 집안에 있는 카드 내역, 할부 내역을 모두 확인하세요. 이거 꼭 필요한 할부인가?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가? 하나하나 점검하면 생각보다 불필요한 금융 부담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째, 이자 계산입니다. 할부를 시작하기 전에 총 금액과 월 납부금, 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세요. 한 달 몇만 원이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장기적으로 내 통장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금융 습관 제거입니다. TV, 냉장고, 운동기구, 작은 가전제품까지 정말 필요한 것만 할부로 구매하세요. 가능하면 현금이나 적금 모아둔 돈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심리적 습관입니다. 할부로 사면 편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충동 구매가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할부를 쓰기 전에 한 번만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돈 내 통장에 없으면 내가 괴로워지진 않을까? 이 물건 정말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도 충동 소비를 막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카드 할부와 금융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입니다. 매달 조금씩 나가는 돈이지만 1년, 2년, 5년이 지나면 노후 자금에 큰 구멍을 냅니다. 소액 지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카드 할부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 팁을 드릴게요. 카드사 앱에서 모든 할부 내역 확인. 필요 없는 할부는 즉시 해지. 할부 전에 총 금액이자 계산. 충동 구매 방지 위해 하루 정도 생각하기.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집에 있는 카드 할부 내역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정말 필요한 지출인가? 이 이자를 내면서 살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도 미래의 노후 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부와 금융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점검하고 조정하면 노후에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재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유행과 명품 소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들도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최신 핸드백, 옷, 전자제품, 가전제품.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꼭 가져야 할 것 같다는 마음 한 번쯤 느껴보셨죠? 제가 아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주들 결혼식이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요즘 유행하는 옷이나 명품 가방은 하나쯤 있어야지 하면서 카드로 몇백만 원씩 쇼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좋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럽죠. 우리 집 할머니 멋지다. 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통장 잔고의 공허함과 노후 자산 감소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교 심리와 사회적 압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남들도 다 새 TV 샀는데 우리 집은 구형이라 창피하네. 요즘 명품 가방 없으면 모임에서 눈치 보일까봐 걱정돼. 이런 마음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지갑을 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김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내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자. 나도 구형폰 쓰면 뒤처지는 것 같아. 하면서 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했습니다. 월급이나 연금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이 아까워도 주변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결국 구매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행과 허영심 소비가 반복될수록 노후 자산이 조금씩 잠식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년 매달 반복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갑니다. 그 돈이면 손주 교육비, 건강관리 혹은 여행을 갈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한 소비와 허영심 소비를 구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가? 이거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소비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노후에는 건강, 생활비, 예비비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취미나 소소한 즐거움이고 마지막이 남들이 가진 것을 따라가는 허영심 소비입니다. 셋째, 충동 쇼핑을 막는 작은 방법도 있습니다. 쇼핑을 하기 전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야 하는가? 내 통장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시간을 두면 대부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항상 남들 눈치를 보고 샀을까? 후회만 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집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겁니다. 다섯째,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건강과 통장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 하나로 허영심 소비를 줄이고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한 이씨 할머니는 모임이나 결혼식 때마다 주변 시선 때문에 명품을 사고 싶어 하셨지만 이번 달 통장을 확인하고 꼭 필요하면 사자 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매달 몇십만 원씩 남는 돈이 생겼고 그 돈은 노후 준비 자금으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행과 명품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통장에 남는 돈과 마음의 평화는 계획적 소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후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최근 내가 산 것 중에서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냥 남들을 따라 산 것은 무엇인지 구분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산은 훨씬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팁을 드릴게요. 최근 3개월 동안 산 물건을 필요 허영심으로 나눠보기. 매달 고정 지출 외에 불필요한 구매 제한. 쇼핑 전 하루 이상 고민 후 결정.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면 허영심 소비가 줄고 노후 자산은 자연스럽게 지켜집니다.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건강의료비 관리 실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큰 자산인지 절실히 느끼시죠?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별거 아니겠지, 좀 피곤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작은 방치가 큰 비용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제가 아는 김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열심히 하셨고 건강 관리에는 소홀하셨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몸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기검진은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대 중반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혈압이 높아 쓰러질 뻔하고 심장 관련 검사를 받으니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치니 수천만 원이 한꺼번에 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이 돈이면 손주 대학 등록금도 보내고 남은 노후 생활도 넉넉했을 텐데 할아버지는 후회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조금씩 예방했더라면 이렇게 큰 병원비 폭탄을 맞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혈압약을 제때 안 먹거나 정기검진을 미루거나 보험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큰 병이 터졌을 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땐 문제가 없고 병원 가는 건 귀찮으니까 조금만 참자 하며 미루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은 돈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질병 하나로 큰 비용과 시간, 마음의 스트레스가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드리자면 한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보험 가입을 늦게 하셨고 정기 검진도 거의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당뇨와 신장 문제가 겹치면서 큰 병원에서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 정기 검진과 보험 가입만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훨씬 적은 비용과 스트레스로 관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관리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활동도 제한되고 사회적 교류도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경제적 부담까지 함께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방 중심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장기적으로 큰 병을 막고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기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 검진 등 연령대에 맞는 필수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나중에 큰 병원비 폭탄 맞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셋째, 보험 점검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부담이 예상보다 커집니다. 필요한 보장은 갖추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을 미리 준비하면 갑작스런 질병에도 마음의 안정과 경제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약은 제때 먹고 정기검진 달력을 만들어 체크하고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후 주변 사람과 건강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정기검진 언제 했지?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서로를 챙기고 노후를 대비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건강과 의료비 관리 실패는 노후 파탄을 부르는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예방과 점검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 통장과 건강은 지금부터 지켜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자식 손주를 위한 과도한 지출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이란 참 그렇죠. 내 새끼, 손주 하나라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배우고 좋은 옷 입히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주 학원비, 용돈, 결혼 지원 같은 지출이 늘어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도한 지원이 결국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손주 대학 등록금, 학원비, 심지어 첫 차 구입까지 손주를 위해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내 새끼니까 도와줘야지 하며 기꺼이 지원하셨죠. 하지만 나중에 보니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본인 의료비나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할머니는 후회하셨죠. 또 다른 사례로 김할아버지는 자식 결혼을 도왔습니다. 예식 비용, 혼수, 신혼집 보증금까지 지원하다 보니 본인 노후 준비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과도한 지출은 노후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새끼 먼저라는 본능적인 심리 때문에 자식과 손주에게는 아낌없이 주지만 정작 자신의 생활비와 노후 자산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자식과 손주를 돕는 건 좋지만 내 생활비와 노후 준비를 희생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과 손주에게도 오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줄일 수 있는 항목 점검입니다. 학원비, 용돈, 생활비 지원 등에서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이 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하다라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둘째, 균형 잡힌 지원 방법을 찾으세요.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만 지원하거나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기적으로 지원 금액을 점검하고 내 생활비와 노후 준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 이번 달 지원은 이렇게 하자. 이런 소통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지원으로 부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식과 손주를 돕는 마음은 유지하되 나를 먼저 챙기는 균형입니다. 내 생활비와 노후 준비가 안전해야 마음 놓고 자식과 손주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 소비를 돌아보면 과도한 지원 때문에 생활이 빠듯하지 않나요? 손주 학원비, 용돈, 결혼 지원 등에서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식과 손주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과 경제를 지켜야 진짜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원으로 스스로 힘들어지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이야기 후 한번 노후 준비와 가족 지원을 균형 있게 점검해 보세요. 조금씩 조정하는 습관이 나중에 큰 후회를 막고 여러분의 생활을 훨씬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소비 습관을 정리해 볼게요. 불필요한 소액 지출, 하루에 조금씩 쓰는 돈이 모이면 한 달, 한 해 단위로 큰 금액이 됩니다. 카드 할부와 금융 부담, 필요 없는 물건을 할부로 사면서 이자와 연체 부담이 쌓입니다. 유행과 명품 소비, 남들 따라 사는 허영심 소비가 노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건강 의료비 관리 실패, 예방을 소홀히 하다 큰 병원비 폭탄을 맞습니다. 자식 손주 과도한 지출, 마음은 좋지만 지나친 지원은 내 생활비와 노후 준비를 위협합니다. 중요한 건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오늘 바로 지출 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한 달 동안 무엇에 얼마나 쓰는지 기록하고 불필요한 습관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건 꼭 필요했나? 조금 줄일 수 있겠네. 이런 질문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경제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은 5가지 소비 습관 중 어느 부분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같은 고민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고 실천 동기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노후는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조금씩 지출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 이게 바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노후를 지키는 안전한 첫걸음,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